자, 대표값과 평균. 여러분 요거 기억날 거예요. 개념만 기억하면은 굉장히 쉬운 단원이죠. 일단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 전체의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인데 이 대표값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지, 그치? 대표값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제일 흔하게 쓰는 대표값은 평균이었고요, 그쵸? 평균. 그리고 유나야 두 번째로 대표값 뭐 있었지? 응? 무슨 값 있었지? 아, 기억 안 나 이거? 아니 나는데 응. 너 안경 어쨌어? 안경 기껏 맞춰. 안경 기껏 맞춰놓고 왜 안 써? 아니 놓고 왔어요. 왜 기껏 맞춰놓고 놓고 댕겨 그거를? 중앙값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싹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는 거고요.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오는 값이 중앙값이죠. 그리고 최빈값은 제일 자주 등장한 값을 최빈값이라고 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자 구체적으로 보면 평균은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아니까 1번으로 바로 가서 다음 자료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거는 진짜 사칙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더해가지고 지금 총 7개니까 7로 나눌 거야, 그치? 그럼 더해봅시다. 3, 1 하면 4고요. 요렇게 하면은 17이고요. 요렇게 하면 21, 요렇게 하면 28,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39, 이렇게 하면 49. 자 총합이 49야. 그러면 수진아 평균 얼마니? 7이 되겠죠, 그죠? 7로 나누니까 7 됩니다. 평균 7.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더하겠습니다. 자 지민아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141. 이렇게 더하면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은 100, 그치? 이렇게 하면은 150.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은 291. 자 291인데 총 6개네요, 그죠? 그럼 291을 6으로 나눠야 되겠네. 291을 6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약분 한번 할까? 3으로? 그럼 2분의 얼마가 돼? 97? 맞죠?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소수로 뭐 48.5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치? 둘 중에 한 가지로 답을 쓰면 되겠죠.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옆에 79쪽으로 가서 중앙값과 최빈값 보겠습니다. 자,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들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쭉 재배열한 다음에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값을 찾는 건데 그 한가운데 있는 값이 하나만 딱 뽑힐 때도 있고 두 개가 뽑힐 때도 있죠, 그쵸? 두 개가 뽑히면 어떻게 해, 비나? 맞아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별량의 개수가, 별량이라고 하는 건 조사한 값 전체를 말하지. 내가 조사한 값이 총 홀수개였다면 쭉 나열해보면 가운데 게 하나로 탁 뽑힐 거고, 전체가 짝수개였다면 쭉 나열해보면 두 개가 뽑힐 텐데, 두 개가 뽑히면 그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앙값이죠. 지민이 기억나? 네, 그래서 중앙값은 이렇게 구하고요. 최빈값은 가장 자주 등장한 값인데 이 최빈값의 특징으로는 평균이나 중앙값은 무조건 한 집단에서 평균 구하세요. 그럼 무조건 한 개 나오죠. 평균이랑 값이. 중앙값도 무조건 하나의 값이 딱 선택이 되죠. 근데 최빈값은 어떨 수도 있다? 두 개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죠. 모든 별량이 다 똑같이 나오면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최빈값이 갖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내려가서 다음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지환아 일단 재배열을 할까? 1번을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한다면 얼마부터 써야 돼? 13, 25, 38, 42, 56, 69. 자, 그럼 전체적으로 6개죠? 그럼 가운데 걸 고르면 누구랑 누구가 돼? 78과 42가 되니까 그걸 더해가지고 45니까 중앙값은 40. 그렇죠. 38과 40의 평균이니까 40. 그지? 38과 42의 평균이니까 4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진아 2번을 재배열할까? 200, 290.
340, 410, 580, 600, 650. 전체적으로 몇 개예요? 7개네. 그럼 가운데 거 딱 골라지네. 얼마다? 410. 그치? 요게 그대로 그냥 중앙값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앙값에서 우리가 또 빼먹을 수 없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거 있죠. 평균의 함정이라고 기억나요? 평균의 함정? 아 기억나요. 이게 뭐였지? 평균의 함정이? 너무 극단. 오, 맞아요. 어떤 집단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 집단에 너무 극단적으로 크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한두 개 껴있으면 걔네들 때문에 평균의 영향을 너무 크게 걔네들이 너무 크게 영향을 줘서 평균이 실제 그 집단 전체를 대표하기에 부적절해.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껴있을 때는 평균보다 뭐가 더 좋다? 중앙값이 더 좋다. 그쵸?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잘 해준다. 언제? 극단적인 값이 껴있을 때. 그치? 그게 평균의 함정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대표값으로 더 적절한 것이 중앙값이다. 그치? 이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을 구하시오. 3번으로 가서. 자, 시윤아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되겠다. 그치? 제일 자주 등장한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게 어떤 숫자가 자주 나왔어요? 20. 20이 한 번, 두 번 나왔네요. 그쵸? 또 두 번 나온 거 있나? 더 많이 나온 거 있나? 30이요. 30? 32번 났죠? 3번이요. 30, 30, 30, 30이 더 많이 나왔네. 그치? 그럼 20은 탈락이고. 혹시 똑같이 세 번 나온 거 있나요? 없어요. 30밖에 없나요? 네. 그러면 최빈값은 유일하게 얼마다? 30. 30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좀 자주 등장한 거 체크를 해보면 일단 220이 두 번 보이고요. 또 두 번 나온 거 있나? 240도 두 번 나왔네요. 그죠? 240도 두 번 나왔고 또 두 번 나온 거 있나? 없죠. 그쵸? 근데 그걸 이제 뭐 더해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냥 그런가 싶은. 지원아, 그러니까 설명할 땐 설명을 들어야 돼. 네. 아까 위에서 최빈값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최빈값의 특징은 자료에 따라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 그게 특징이라고 했잖아. 네, 기억나. 근데 얘네 둘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쓰는 거라고. 그지? 아하. 최빈값은 220 그리고 240 둘 다 쓰는 겁니다. 그게 최빈값의 특징이고요. 또 최빈값의 특징이 하면 생각나는 거 있니? 지금 두 개 이상이 나올 수 있다 말고 또 최빈값이 갖는 특징. 가장 큰 게 치빈 값이다. 그거 빼고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최빈값이죠. 이거는 최빈값이 이제 기본적인 뜻이고 최빈값이 또 갖는 특징. 지연이 기억나는 거 없어? 없어? 그런 거 있잖아. 최빈값을 쓸 수밖에 없는 순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뭐 수학 점수를 조사하거나 뭐 여러분들의 키를 조사하거나 이러면 중앙값도 구할 수 있고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조사하면은 그거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값이 수치로 표현되지 않을 때, 그치? 선호를 조사했다 그러죠. 좋아하는 거 조사하는 거. 뭐 좋아하는 계절이나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걸 조사했을 경우에는 최빈값을 쓸 수밖에 없어. 다른 대표값을 못 쓰니까. 지민 이해되니? 네, 그게 최빈값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0페이지로 가서 80페이지에 1번 볼게요. 평균이 80점일 때 학생 B의 점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지연아, B의 점수를 X라고 해볼게.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까?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일단 한번 일단 재배열 해야죠. 재배열 가장 작은 것부터. 평균 얘기하고 있는데 재배열을 왜 하죠? 그 80과 71을 빼면 뭐 편차 구할 거예요? 편차로 풀어도 되긴 하지만 네. 그냥 기본적인 평균의 개념으로 풉시다. 평균 어떻게 구해 이 상황에서? 일단 다 더하고 2분의 다 더한 거
애가 왜 나와요? 네. 지원아 그냥 이렇게 72, x, 82, 90, 76 이렇게 5개 있을 때 네.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 일단 다 더하. 다 더하고 그 다음에 5분의 5로 나누죠. 네. 5로 나누면 몇이 나온다. 문제를 읽어봐. 몇이 나온대. 82요. 그래 그걸 식으로 써가지고 계산해서 x를 찾아야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웠어. 그럼 계산 어떻게 할래? 326. 이렇게 4개 다 더하면 326인가요? 네. 326 플러스 x가 얼마다? 80이다. 아니야. 아니 326이 아닌데? 끝에가 어떻게 6이 나와? 72랑 82랑 더하면 154잖아. 네. 154에다가 90 더하면 244고 거기다 76 더하면 어떻게 돼? 388. 어휴, 아 398. 아니 내가 글씨 이상하게 써서 아예. 그러나? 244에다가 76을 더했어요. 아. (47) 474. 뭐라고요? 네. 아이 뭐가 아니 너 지원아 지금 상황이 자 고개 들어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예. 아니 잠시만 여기 봐 자 이게 5개 평균이 80인 상황이잖아 이 5개 값의 평균이 80이잖아 지원아 네.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식을 320.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더한 게 320이지 네. 그럼 거기다가 누구까지 더해서 x까지 다. x까지 더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5는 분의 5. 이걸 5로 나누면 네. 그럼 몇이 나온다 80이 나온다. 80이 나온다의 상황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자 고개 들어 여기서 양변에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양변에 5를 곱하고. 그러면 320 더하기 x가 400이죠 네. 그래서 x는 몇이에요 80. 80입니다 80점 자 내려갈게요 밑에 2번으로 가서 중앙값 문제지 중앙값 문제 요거는 유나한테 한번 물어볼게 첫 번째 A 모둠에서의 중앙값 구하고 싶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유나야? 정리 제 제일 배열 제배열 제일 작은 것부터 불러보세요 3 3 5 6 8 8 8 10 자 6개죠? 그럼 중앙값은 얼마? 7 그치 자 그 다음에 B 모둠도 마찬가지 제 배열 하면 어떻게 돼? 4 5 5 6 8 9 12 7개네요 그럼 중앙값 얼마? 6 그치 자 그럼 A 플러스 B는 13 이렇게 되는 거죠 13 그치? 끝났고요 쌤 3번 제가 한번 들을까요? 그래요 자 기회를 줄게 자 3번 이거는 어떤 대표값을 쓸 수밖에 없니? 제비값. 최빈값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조사했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최빈값이 뭐냐? 그럼 뭐가 답이야? 액션. 그죠?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애가 제일 많으니까 네. 액션이라는 변량이 제일 많이 나온 거죠 네. 그쵸? 답은 그냥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액션이라는 값이 액션이라는 것이 최빈값이 된다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건 수진아 대표값이었지 대표값에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었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산포도를 얘기하는 거다 산포도 근데 산포도라는 게 무슨 뜻이었지 수진아?
산포도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중앙에 퍼져 있는 맞아요. 산포되어 있는 정도. 산포는 퍼지는 거니까, 그지? 퍼져 있는 정도. 근데 이 산포도에 해당되는 값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산포도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 옛날 열심히 계산했던 분산과 또 하나는 뭘까? 그냥 편차 아니고 표준 편차라는 것이 있죠.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두 가지가 산포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얘 혼자 독립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산을 구해가지고 분산에 어떻게 한 거였지? 루트 씌운 거였어. 그쵸?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분산 다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애가 누구였죠? 분산이었어. 분산만 구할 줄 알면 표준 편차는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였지. 그런데 이 분산이라는 녀석은 지민아 뭐라고 외우라 그랬죠? 분산? 별량 힌트를 줄게. 편차 제곱의 평균. 맞습니다. 그치? 시윤아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지. 지완아 분산이 뭐라고? 분산 제곱분의 자, 수진아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편차 제곱의 평균. 혜빈아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배웠다면 적어도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라는 건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뭘 알아야 돼? 편차가 뭔지 알아야지. 편차. 지연아, 편차는 뭐였더라? 편차는 뭐에서 뭐 빼는 거였는데? 별량 빼기. 별량에서, 그쵸?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것을 우리가 편차라고 불렀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좀 까먹었었어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 맞다, 편차라는 게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뭐 플러스면 마이너스면 플러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그것들을 제곱해서 쫙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그걸 분산이라고 불렀었죠. 그쵸? 그래서 그 분산을 구해보면 이 별량들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느냐를 구할 수 있다 그랬고, 그지? 그래서 많이 퍼져 있으면 분산이 큰 거고, 산포도가 큰 거고, 평균에서 가까이 붙어 있으면, 평균 주변에 모여 있으면 분산이 작은 거죠. 산포도가 작은 거. 자, 그래서 요걸 기본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고, 자, 요 페이지에 81쪽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편차 나오죠? 네. 왜? 맞죠? 그래요. 편차가 별량 마이너스 평균 알지? 네네. 그죠? 그리고 편차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성질이 있지. 통합에 하면 0이다. 편차를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영이다. 0이 혹시 안 나오면 중간에 계산이 틀린 거야, 그거는. 네. 다시 구해야 돼. 자, 그래서 편차의 총합이 0이다 있고요. 뭐 밑에 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구해 계산해 봅시다. 1번으로 가서. 자, 지환아 1번은 평균이 7이라고 정해져 있죠. 네, 일단 별량 빼기 평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6의 편차는 얼마? 6의 편차는 마이너스 1. 그쵸? 6에서 7 빼라 이런 말이니까 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8의 편차는 1. 1, 5의 편차는 2. 마이너스 2, 4의 편차는 3. 마이너스 3, 12의 편차는 5. 그럼 내가 잘 계산했나 검산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해보면 돼. 다 더해보면 0 나오죠? 네,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이거 지민이한테 물어볼게요. 14의 편차는 플러스 3, 3 그쵸? 10의 편차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9의 편차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15의 편차는 4 4, 11의 편차는 0, 7의 편차는 마사 마4. 자, 역시 다 더해보면 얼마 나올까? 0 0 나오네요. 그쵸? 아, 잘 계산했구나. 자, 넘어갑니다. 자, 편차를 그렇게 구했다면 그 편차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분산을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 나오죠? 편차들을 제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이다. 그래서 앞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말했던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분산을 구하면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혜빈아 산포도가 작은 거지. 그럼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따닥따닥 모여 있는 거예요? 산포도가 작다는 것은. 그쵸? 산포도가 퍼져 있는 정도잖아. 산포도가 작다는 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어디 주변에 모여 있어? 평균 주변에.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 그죠? 산포도가 크다는 건 평균을 중심으로 봤을 때 멀리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것도 써놓을까? 자, 여러분 기억해봐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은 거 있잖아. 평균 중심으로 이렇게 따닥따닥 모여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그 자료가 고르다라고 표현한 거 기억나요? 고르다. 네. 그치? 고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산포도가 어떻다? 작다. 밑에도 써 있습니다. 자, 고르다라는 표현은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딱 콕 집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문제 풀 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고르다 그러면 고르다는 산포도가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르다는 산포도가 작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은 걸 고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2번으로 가서 한번 분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윤이가 한번 해볼까? 자, 7번의 경기에서 이런 점수를 얻었대.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제 표준 편차까지 가는 게 목표야, 시윤아.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평균부터 구해야 돼. 그래서 이거 다 더할게요. 자, 351, 264 다 더하면 얼마지, 시윤아? 21. 자, 그럼 21을 어떻게 할 거야? 7로 나눠서 얼마다? 3. 자, 평균이 3이에요. 그럼 평균이 3이니까 이제 편차들을 한번 쭉 써볼게요. 자, 3의 편차는 0, 5의 편차는 2, 1의 편차는 마이너스 2, 0의 편차는 마3, 2의 편차는 마이너스 1, 6의 편차는 3, 4의 편차는 1. 자, 그래서 합계가 0 나오나요? 나오죠. 0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합계가 0이 나왔으면 이건 이제 검산을 한번 해본 거고, 여기까지 맞았구나.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편차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곱을 해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위에 줄 걸 제곱해서 불러주세요. 0, 4, 4, 9, 1, 9, 1. 자, 이것들을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분산이야? 7로 나누면 7개니까, 그치? 자, 그럼 다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8, 그쵸? 다 더하면 얼마야? 28이네. 그래서 분산은 그 28을 7로 나눈 거니까 얼마예요? 4가 분산인 거고. 그럼 분산이 4라면 표준 편차는 얼마? 2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83쪽으로 가서 83쪽에 1번 보겠습니다. 자, 83쪽 1번은 5명의 키의 편차를 조사한 거예요. 편차. 지환아, 편차의 성질이 뭐였지? 편차의 성질은 그 별량 빼기 해서 평균을 빼면 돼요. 그건 이제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네, 다 합쳐서 0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D 이 빈칸을 찾기 위해서는 다 더해서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얼마를 넣어줘야 될까? 잠시만요. 2요, 2. 맞아요. 편차가 2입니다. 그러면 지환아, D라는 학생의 키는 한 164 정도 돼요. 그치? 이 학생의 키에서 D라는 학생의 키에서 평균에 해당되는 162를 뺀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뺐더니 2가 된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D라는 학생의 키는 164였구나.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그치? 자, 편차를 먼저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별량을 구해. 이런 상황이니까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윤아가 한번 해볼까요? 자, 수학 점수의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냈다. 일단 여기서도 윤아, 여기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뭘 활용해야 돼? 맞아요. 그럼 여기 B의 편차는 얼마였을까? 1이었겠네. 1, 그치? 자, 그럼 이 표를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편차들을 다 뭐 해주고?
제곱해줘. 1191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렇지. 그래서 분산은 5로 나눠서 5분의 얼마? 5분의 12. 2.4라고 쓰면 되겠죠? 분산은 소수로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소수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나중에 표준 편차로 바꿀 때 소수로 표현하는 게 더 좋거든. 왜 분수로 쓰면은 또 막 그거 해야 되잖아. 유리화해야 되잖아. 그래서 소수로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소수로 써주시고요. 넘겨봅니다. 84쪽으로 가서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 단원에서 어려웠던 문제야. 이 앞에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 자, 3번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풀더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복습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면 분산이, 그러니까 평균이 8이라는 거, 분산이 2라는 거, 요거를 그대로 식으로 쓸 수 있죠. 일단 쉬운 거부터. 지민아, 평균이 8이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8 곱하기 일단 이 5개를 어떻게 해? 4 더해요. 그죠? 그러면은 25 플러스 x 플러스 y 맞나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나누기 4 5요. 5를 하면 얼마가 나온다? 평균 8. 그쵸? 이게 지금 평균이 8이라는 걸 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럼 이걸 좀 정리해 놓게 지민아. 양변은 어떻게 할까? 5를 곱해요. 5 곱해주고 그 다음에 25 어떻게 해버릴까? 약분. 약분이 아니라 넘겨요. 이제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 어떤 식이 하나 나와? 40 40 플러스 40 마이너스 25. 그럼 얼마야? 15. 그죠? x 플러스 y는 15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분산을 이제 식으로 그대로 나타낼 거예요. 분산을. 자, 분산 해볼게. 지연이가 한번 해봅시다. 5개의 별량이 있잖아, 지연아. 그러면 요 밑에다가 걔네들의 편차들을 하나씩 써볼게요. 편차. 이미 우리는 평균이 8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럼 6의 편차는 마이너스 2. x의 편차는 x 빼기 8. 9의 편차는 1. y의 편차는 10의 편차는 자, 이렇게 편차 구했죠. 그럼 분산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 뭐 해가지고 편차들을 다 뭐 해야 돼? 제곱하는 거지, 그지? 얘 제곱하면 4. 이건 그냥 여기다 제곱만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얘는 제곱해도 1. 그리고 y-8의 제곱. 그리고 이거는 4.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분산을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분산. 자, 지금 편차 제곱까지 해놨으니까 이거 5개를 어떻게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면 5로 나누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분산 2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지? 자, 그럼 식으로 씁니다. 5분의 자, 요거 상수 셋이 더하면 9죠. 9. 자, 그럼 요건 일단 한번 쓴 다음에 전개할게요. 요거 플러스 9. 이게 지금 분산을 나타내는 식이고 그것이 는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치? 분산이 2라 그랬으니까. 요걸 이제 계산할 건데 일단 양변에 어떻게 할까요? 5 곱해가지고 5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전개를 시킬게요. 이거 전개하면 뭐죠? 16 x 그치 플러스 거기다 9까지 더했더니 몇이다? 이렇게 됐지, 그치? 마무리로.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을 제일 앞으로 당겨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x 플러스 y 알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여기 마이너스 16x하고 마이너스 16y 있잖아, 그치? 요거는 마이너스 16으로 어떻게 놓을까? 묶어 놓을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맨 앞으로 당기고요. 자, 초록색 2개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괄호 안에 뭐가 돼? 요렇게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싹 더해. 64, 64, 128 요까지 하면은 137 그죠? 137는 10 여기까지 왔어. 다 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거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건데 얘가 얼마인지 알잖아. x 플러스 y 얼마였어 아까? 15였어. 그럼 여기다가 15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y 자리에다가 아까 전에 찾은 15를 갖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론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자, 16 곱하기 15 하면은 240이거든요. 마이너스 240 플러스 137는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203이야? 103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 103 넘기면 끝났다, 그치? 마이너스 103 얘랑 만나서 뭐가 돼요? 113 넘어가서 113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이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오히려 혼란을 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하나 더 배워요. 이제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문제 말고 다른 문제 풀 때 여러분 개념에 혼란이 올까봐 일단은 이렇게 정석으로 풀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으로 가서 4번 문제는요. 이것도 물론 이제 정석적으로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요거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면 쉽냐면 전에 이런 거 기억나니? 평균은 곱하기와 더하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요. 분산은 곱하기의 영향만 받는데 곱하기를 제곱해서 받는다. 기억 안 나나요? 이거는 얘기했을 텐데 안 했었나? 안 했을 수도 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4번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개의 별량의 평균이 5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지환아 어떻게 했더니 5가 나온다? 3이 나오고 평균이 3이 나오고 분산이 자, A, B, C, D의 평균이 5라 그랬죠? 나오고 얘를 어떻게 하면 5가 나온다? 다 더하고 4분의 4로 나누면 5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라는 얘기죠? 네. 아니 5가 아니지. 20. 4를 곱했으니까 20이란 얘기죠? 네. 그죠? 그럼 이제 분산이 3이라 그랬잖아. 네. 그럼 이때 분산을 식으로 나타내려면 이 4개의 별량에서 전부 다 평균 5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빼야죠. 그쵸? 그럼 A 빼기 5가 편차, 맞죠? 네. B 빼기 5도 편차, 그렇죠. C 빼기 5도 편차, 그렇죠. D 빼기 5도 편차지. 네. 그럼 이 편차들을 어떻게 한 다음에 다 더하고 아니 다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는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하면 4 4로 나누면 뭐가 됩니다? 3 3이 됩니다. 이거지, 그치? 맞죠? 네. 그러면 이 식은 무슨 뜻이냐면 4만 이쪽으로 한번 곱해줄게요. 요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12인 거지, 그치?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EA, EB, EC, ED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요. 수진아, 얘네 넷의 평균을 구하려면 얘네 넷을 더해가지고 4로 나눠야지. 그죠? 근데 걔네 넷을 더하면 EA 더하기 EB 더하기 EC 더하기 ED고 그걸 4로 나눈 게 평균이지, 그치? 그런데 EA 더하기 EB 더하기 EC 더하기 ED가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걸 아는데? 그죠? 그냥 이거의 2배죠.
그죠? 여기다 곱하기 2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40이니까 그럼 평균은 얼마구나? 10이구나. 나왔습니다. 평균 나왔어요. 그리고 자 2A, 2B, 2C, 2D의 분산을 구할 거예요. 자 봅시다. 분산을 구할 건데 2A, 2B, 2C, 2D의 분산을 구할 거니까 유나야 2A라는 별량에서 무엇을 빼야 돼? 편차를 구하려면 2A에서 뭘 빼야 돼? 편차가 뭐야? 못 빼기 뭐야? 평균. 그러니까 2A에서 평균 10을 빼야 되죠. 그러면 2A에서 10을 뺀 게 편차고 또 2B에서도 어떻게? 10을 뺄 거고 2C에서도 10을 뺄 거고 2D에서도 10을 뺄 거예요. 그죠? 이게 편차입니다. 그럼 편차들을 뭐예요 이제? 그냥 더해요?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분산이 되는 거잖아. 그지? 요걸 요렇게 한 게 이제 분산이잖아. 그지? 여기만 잘 넘어가면 되거든. 네. 아 그러네. C를 두 번 썼네. 땡큐. 자 D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우리는 아까 A 빼기 5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 이거를 다 더한 게 10이라는 거 알았지?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2배일까요? 이제 중3이니까 이 정도 보일 수 있는데 2를 나누면 빼면 2를 빼면 되나요? 너무 지금 요것들의 값이 12인 거 알잖아 그치? 네. 아 그럼 그러면 24. 요것들의 값이 24일까? 네, 2배니까. 모두들 생각이 똑같나요? 24인가요? 48이죠. 왜 48이냐면 2배긴 한데 그 2배에 바깥에 뭐가 있어요? 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지원아 2A-10을 2로 묶고 A-5로 바꿀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곱이 돼 있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제곱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이 제곱은 얘만 제곱하는 게 아니라 얘도 제곱을 시키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결국 얘는 4괄호 A-5의 제곱하고 어때? 아, 똑같아. 네. 그러니까 이 초록색 박스는 이 앞에 있는 박스의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그치? 그래서 분자가 48이 돼. 그럼 48을 4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자가 48이 되고 48을 4로 나누니까 12가 분산이 됩니다. 그쵸? 요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랑 연관시켜 볼게. 자, 지금 우리는 A, B, C, D의 평균이 5고 분산이 3인 상황에서 2A, 2B, 2C, 2D의 평균과 분산을 구한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걸 구한 거예요. 근데 구해 봤더니 결론적으로 평균이 얼마 나왔죠? 10 나왔죠? 10 나왔고 분산은 얼마 나왔죠? 분산은 12 나왔죠. 네. 이걸 원래 거랑 비교해 봐. 자, 평균은 몇 배가 됐어요? 네. 곱하기 2가 그냥 적용된 거죠. 네. 그죠? A, B, C, D에다 전부 각각 곱하기 2씩 했던 거잖아. 그랬더니 평균도 똑같이 곱하기 2가 됐지. 근데 분산은 어떻게 됐어요? 분산은 4배가 됐죠. 이 4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 얘네들한테 곱한 숫자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2A, 2B, 2C, 2D가 아니라 3A, 3B, 3C, 3D 이렇게 했으면 평균 얼마 나왔을까 이거? 예측해봐. A, B, C, D의 평균이 5였죠. 얘네 평균은 뭘까? 15. 그냥 3배. 15. 근데 얘네들의 분산은 어떻게 됐을까? 3배가 아니라 이건 몇 배가 됐을까? 9배가 돼요. 9배. 제곱배가 된다고. 곱해진 숫자의 제곱배. 그럼 원래 분산이 3이었으니까 9배가 되면 어떻게 돼? 27이 되는 거예요, 분산이. 아, 이거는 늘 똑같이 적용되나요? 늘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은 이제 곱하기만 붙어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까지 포함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근데 더하기가 포함되게 되면 평균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분산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해봤자. 자, 그러면 자, 요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가볼게. 자, 요거 맞출 수 있으면 지금 설명한 거 다 이해한 겁니다. 자, 얘네들의 평균 요거, 얘네들의 분산이 3인데 만약 3a 플러스 1, 3b 플러스 1, 3c 플러스 1, 3d 플러스 1 이렇게 4개를 주고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고 얘네들의 분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거 아까 전에 좀 똑같이 있지 않나요? 평균이 어떻게 될까? 15 아니지. 아니요. 이거는 곱하기 3만 한 게 아니라 뭐도 했어? 플러스 플러스 1도 했단 말이야. 평균은 곱한 숫자와 더해진 숫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 얘한테도 똑같이 곱하기 3 한 다음에 더하기 1까지 해야 돼. 그럼 얼마가 돼 평균이? 16이 되는 거야. 근데 분산은 더해진 숫자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냥 앞에 곱해진 3만 영향을 받는 거야. 그치? 근데 분산은 그냥 3배 되는 게 아니라 몇 배 된다고? 제곱 9배. 그치? 제곱해서 9배가 돼. 그럼 분산은 아까랑 똑같이 얼마가 돼? 27 27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별량들을 변환시키는 문제는 금방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걸 기억해 놓으면 돼요. 요거 평균은 곱하기와 더하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요. 분산은 곱하기의 영향만 받는데 제곱해서 받는다. 그치? 그럼 사실 분산 구할 수 있으면 표준 편차는 그냥 따라 나오는 거잖아. 이 문제도 이 지금 4번 문제도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물어봤죠. 그지? 지민아 아까 평균은 10이었고 분산이 12였잖아. 근데 이제 표준 편차를 물어봤으니까 12라고 쓰면 안 되지, 그치? 표준 편차는 얼마야 그럼? 루트 12. 몇 루트 몇이지? 2루트 3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평균은 10, 표준 편차는 2루트 3 이렇게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요렇게. 그지? 다음에 마지막 두 문제 85쪽에 두 문제 풀고 진도 마칠게요. 5번 문제를 보시면 5번 문제는 네. 아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맞추면 보내줄게. 자,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 기억나요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뭐 10명이 있고 여자가 20명이 있는데 뭐 수학시험을 봤는데 남학생들의 평균이 70점이고 여학생들의 평균은 80점이다. 이랬을 때 남녀 합쳐가지고 전체 평균 점수는 얼마입니까? 이런 거 어떻게 구하는지 아나요? 저 둘이 더해가지고 2분의 1 그냥 70이랑 80이랑 더해가지고 2로 나온다고? 아닌가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인원수가 똑같을 때만 적용할 수 있어요. 인원수가 다르잖아 지금. 수진이 아나요? 모르나요? 그러면 좀 쉬는 참아야 되겠네. 100 아닌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둘이 더하면 30명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예. 그럼 먼저 우리는 그 30명의 뭐가 궁금하지? 평균 30명의 점수를 다 더한 게 얼마인지. 그러니까 30명의 총점을 구한 다음에 그걸 30으로 나눈 게 평균인 거잖아요. 그러면 30명의 총점을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남자 10명의 총점이 몇 점일까? 잘 생각해봐. 남학생 지금 요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남학생 10명의 총점이 몇 점일까요? 700점이야. 700점. 그렇지 않아? 10명인데 평균 내서 70점이잖아. 그럼 여자 평균 음.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총점은 이거 둘이 곱해가지고 700이 되는 거고요. 여학생들의 총점은 1600점이 되는 겁니다. 1600점. 그러면 남녀를 합친 총점은 얼마고? 2300점이고 그걸 얼마로 나누면? 30으로 나누면 그게 전체 평균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을 보라는 거죠. 계산 과정은 자 이놈이랑 이놈을 어떻게 하고 곱하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이놈이랑 이놈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누면 그게 전체 평균인 거죠. 맞지? 자 그렇다면 지금 이 5번 문제에서는 전체의 평균이 그 평균 점수가 아니라 전체의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분산. 근데 분산이라는 것도 유나야 분산 그럼 뭐라고 외우라 그랬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도 평균의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치? 단 무엇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냐면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봐봐. 남자 평균 85, 여자 평균 85 똑같죠? 그죠? 그럼 평균은 똑같으면 볼 필요 없어요. 요것만 보세요. 남학생들의 분산이 3이지. 그지?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얼마일까?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을 다 합쳤을 때 얼마였을까? 남학생들의 분산 구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봐봐. 남학생들이 지금 20명 있잖아요. 그러면 남학생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편차 제곱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 다 더했겠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20으로 나눴더니 몇이 나온 거야? 3 나온 거지. 그러면 거꾸로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하려면 이 3에다가 학생 수 20명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남학생들의 분산에다가 남학생들의 숫자를 곱하면 이게 바로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여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도 어떻게 구해? 여학생의 분산에다가 여학생 수를 곱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전체 학생들의 분산을 구하려면 남학생 편차 제곱과 여학생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럼 얼마 돼요? 200되지. 그것을 몇 명이니까? 40명이니까 40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얼마 나와? 50 나와? 5 나오는 거지. 5.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 그냥 3이랑 7이랑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답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인원수가 어땠습니까? 똑같았으니까 그냥 중간이 나온 거야. 이게 만약에 남자는 10명이고 여자는 20명이잖아? 그럼 중간이 안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이 과정, 이게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하면 돼요.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남자와 여자의 인원수가 달라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쵸? 네. 그래서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과 여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서 그걸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 4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약간 풀어서 써주면 3 곱하기 20 더하기 7 곱하기 20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남학생 숫자 더하기 여학생 숫자 이걸로 나눈 거죠. 그래서 5가 답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는 쉽네요. 6번 문제는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6번 문제는 맞춤 보내줄게요. 자, 6번 문제는 자, 이 문장을 잘 읽어봐요.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고르다라는 표현이죠. 고르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부터 보자. 고르다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기억하라 그랬지? 뭐가 작은 거?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고르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그러면 A반, B반 중에서 평균이랑 상관없어 지금. 분산, 표준 편차가 누가 더 작아? A가 더 작지. 그럼 A반 애들이 좀 더 평균 주변에 다닥다닥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반의 성적이 좀 더 고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기억은 어때? 맞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지환아, 니은은 넓게 퍼져 있다 그랬잖아. 그쵸? 우리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넓게 퍼져 있으면 산포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거야. 넓게 많이 퍼져 있으면 산포도가 큰 거고 넓게 안 퍼지고 그 주변에 다닥다닥 모여 있으면 산포도가 작은 거야.
그럼 지금은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넓게 퍼져 있다 이 말은 어때요? 그러니까 B반의 성적이 A반 음. 성적보다 높다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전혀. 편차가 크다. 그렇지. 표준 편차를 보는 거야. 표준 편차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B반의 표준 편차가 더 크잖아. 네. 그럼 B반이 더 퍼져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니은은 어때? 맞죠.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뭐라 그랬냐면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보통 여러분 어느 반이 더 공부를 잘하는지를 비교할 때는 뭘 봐요? 평균을 보지. 평균 점수가 높은 반이 더 공부 잘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A반과 B반은 평균이 어때? 같아요. 평균이 똑같아. 그러면 어느 반이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없지. 그럼 디귿은 어때? 틀린 거지, 그치? 네. 자, 그럼 리을은 어떨까요? 리을은 어떨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리을은요? 알 수 없죠. 여러분 학교에서 반별로 막 어느 반이 1등, 어느 반이 2등 막 있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어 뭐 3반이 평균 점수가 제일 높아. 그러면 그 3반에 무조건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나요? 아니죠. 그쵸? 반은 꼴등인데 그 반에 전교 1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고는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니까 전교 1등 말하는 거잖아. 전교 1등이 어느 반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 어느 반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쵸? 판단이 불가능해.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기역과 니은. 요렇게 풀 수 있겠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거의 뭐 하루에 끝났네요. 그쵸? 여러분 이거 해보자. 이거. 야, 이거 89쪽에 근데 수진아 어차피 곧 끝나. 아니. 자, 89쪽에 23번. 풀면 뭐 있어요? 이거요? 풀면 내가 하리보 줄게요. 봐봐 얘들아. 자,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 이거 하나만 잘 건져가도 성공이야. 봐봐. 지금 처음에 주어져 있던 숫자는 A, B, C, D죠. 근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애들은 어떻게 써 있냐면 2A 빼기 5, 2B 빼기 5, 2C 빼기 5, 2D 빼기 5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처음 나와 있던 애들에다가 다 동일하게 어떤 연산을 한 거예요? 일단 2를 어떻게 했어? 곱했지. 그지? 곱하기 2를 했어요.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빼기 5를 했죠. 그죠? 빼기 5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만든 거야. 근데 원래 애들의 평균이 5고요. 원래 애들의 분산이 2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예요? 평균은 어떻다? 평균은 곱하기와 더하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려면 원래 평균 5한테 어떻게 주라는 거야? 이걸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곱하기 2 빼기 5를 이 평균에다 그대로 해주라고. 그치? 자, 혜빈아 얘한테 곱하기 2 얼마? 빼기 5 다시 5로 돌아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평균에서 새로운 평균을 구해도 여전히 얼마야? 5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다 그랬죠? 분산은 일단 이 곱해진 숫자랑 더해진 숫자 중에 무엇의 영향만 받아요? 곱하기의 영향만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분산 구할 때는. 그죠? 요것의 영향만 받는데 대신 얘를 어떻게 한 거? 제곱해서. 얘를 제곱한 것만큼 곱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2를 제곱하니까 얼마야? 4를 곱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분산에다가 곱하기 4를 해가지고 새로운 분산은 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찾을 수 있다. 안 그러면 또 아까 한 것처럼 2A 플러스 2A 다 해가지고 막 제곱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빼고 막 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요거 평균은 곱하기 더하기 그대로 분산은 곱하기만 제곱해서
그 개념이 요겁니다. 답은 5랑 8이고요. 숙제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숙제는 거기 앞에까지 그 78부터 본교재 78부터 85까지고요. 워크북은 오늘 풀이를 못했으니까 본교재 숙제만 낼게요. 본교재 숙제만. 대신 유나랑 수진이랑 숙제 인증샷 꼭 올리시고. 알겠니? 알겠니? 지민이